네, 전 박사과정 김계현 학생이고요. 오늘은 저번 시그라프 토그에 발표되었던 Color Map Optimization for 3D Reconstruction with Consumer Depth Cameras. 그래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키넥트 같은 걸로 이렇게 모델 리컨스트럭션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디오부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얏! 네, 그래서 인풋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뎁스랑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찍은 다음에 이런 게 이제 복원이 되는 그런 논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색깔까지 입히어서 복원된 것 치고는 되게 디테일도 되게 잘 살아있고 색깔 그러니까 막 블러리한 이런 것도 없고 상당히 잘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제 스페큘러한 면들 같은 것도 색깔이 되게 잘 복원된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순서는 다음 것 같고요. 순서는 이제 간단하게 논문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보여드리고 메소드를 살짝 알려드린 다음에 일단 얘네가 목적 자체는 그 색깔이 정확한 리컨스트럭션을 하겠다라고 써 있는데 결국에 얘네가 푸는 거는 카메라를 좀 더 정확하게 풀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카메라만 잘 풀어서는 이게 딴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넌 리지드 커렉션을 이미지에다가 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겨가지고 색깔을 잘 입힌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블럼을 잡은 거는 역시 이제 뎁스 리컨스트럭션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 앞에 이렇게 막 뭉겨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 잘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리컨스트럭션하면 이렇게 블러리한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컬러 맵이 좀 퀄리티가 좋은 그런 리컨스트럭션을 하겠다. 근데 이제 퀄리티가 낮은데 이제 요인들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일단 들어오는 데이터는 확실히 되게 노이즈하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카메라 모델을 유치하기 때문에 카메라 모델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얘들이 또 다른 문제로 삼은 게 이제 뎁스하고 RGB 카메라하고 셔터가 싱크가 안 돼 있어서 여기 카메라 위치가 살짝 어긋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카메라 포즈를 에스티메이트 안 하고 바로 그냥 옆으로 붙이는 뭐 이런 거 바로 그냥 그 기계적인 그런 구조상으로 이제 유추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옵티컬 데포메이션은 이제 카메라가 찍었을 때 정확하게 피놀 카메라처럼 안 나오고 이제 디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디포메이션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뭐 모션 블러 같은 것도 있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걸 어떻게 풀 거냐? 그래서 옵티컬 데포메이션은 이제 저 넌 리지드 커렉션을 해서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지금 뭐 노이즈가 있는지 이런 걸 딱히 계산하진 않고 그냥 그 메쉬 같은 걸 하나 얹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구겨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구기지 않고 살짝 구겨가지고 색깔을 잘 맞게 하겠다. 그리고 카메라 포즈는 푸는데 그 이전처럼 뭐 노이즈 데이터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논 노이즈들랑 같이 모든 걸 총체적으로 다 풀어가지고 한꺼번에 풀어서 좀 더 정확한 걸 한 카메라 포즈를 뽑아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뷰는 일단 인풋은 요 아수스의 요걸 썼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 화상도가 이렇게 뭐 엄청 막 큰 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해상도를 쓰고요. 645480에 1280 1024 RGB 이미지인데 저게 이제 10프레임 per sec로 들어오는데 요거는 그 30프레임 per sec로 뭐 645480을 그 스트림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자기들은 이미지 퀄리티가 더 좋아야 되는 게 중요해서 10프레임 per sec로 했다. 그리고 나중에 아시겠지만 저게 프레임 수가 낮은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싱크는 안 맞지만 그 내부에 클럭이 있어서 각 이미지마다 이제 타임 스탬프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어떤 이미지가 어떤 뎁스에 좀 더 이렇게 근접해서 찍힌 것들인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지오메트리 얘들이 최초의 이제 모델 생성 자체는 그러니까 그 3D 모델 자체는 지오메트리는 그냥 예전에 있던 생성된 거를 그냥 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넥트 퓨전을 썼는데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넥트 갖다가
찍으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리컨스트럭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정확하고 이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이건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거는 이제 좀 처리를 못 하는데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저번 앱세미나인가 제가 발표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뎁스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는 그쪽에서 좀 찾아보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메쉬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게 아니고 복셀 그리드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점들을 이렇게 막 채워나가는 형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복셀 그리드로 해서 이제 복셀 그리드 있으면은 그걸로 이제 메쉬를 이니셜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다시 얘네들은 색깔을 이제 좀 색깔을 입힐 거니까 각 그 버텍스에다가 이 버텍스가 너무 이제 레졸루션이 낮으면은 이제 나중에 색깔이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색깔을 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트라이앵글을 다시 이제 서브디바이드를 해가지고 좀 더 이제 파인한 메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하는 게 이제 키프레임을 뽑는 건데 얘네들이 카메라가 이제 핸들도 이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프레임들이 많아 모션 블러 있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모션 블러 있는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각 프레임마다 이제 블러리너스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얘네가 요 논문을 인용해서 썼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제일 처음부터 이제 볼 텐데 이렇게 인터벌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인터벌 안에서 제일 블러리너스가 작은 걸 하나씩 뽑아요. 그래서 그거 뽑은 다음에 그 다음 인터벌을 또 보고 이제 하나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조금씩 하나씩 뽑아가지고 인터벌은 얘네들은 1에서 5 그러니까 바로 다음 거부터 5개 다음 거까지 요 5개 사이에서 제일 블러리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그리드하게 뽑아나가는 형식으로 키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키프레임을 만든 거에서 다시 이제 더 나아가서 해야 될 게 키프레임 셋이 있으면은 각 키프레임 셋에 각 키프레임에 어떤 버티스들이 보이는지 PI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아까 메쉬를 이미지 각 키프레임에 이제 렌더링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직 카메라 포즈가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가장 가까운 데스 이미지의 카메라 포즈는 아까 요 키넥트 퓨전 하면서 이제 다 계산이 되거든요. 뎁스 카메라의 카메라 포즈는 거기다가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니셜 플레인에다가 렌더링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오클루드 된 버티스는 다 날리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엣지랑 이제 뎁스 디스컨티뉴티 주변 얘네들은 9픽셀 왔다 갔다 해서 잘랐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이 초록색 부분에 나오는 버티스들만 PI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키프레임에 해당하는 버티스 셋이 PI가 각각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카메라 포즈 옵티마이제이션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non rigid deformation은 빼고 그냥 단순히 T 그러니까 카메라 포즈만 찾는 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T를 찾냐? 그래서 각각 키프레임에 maximizes the agreement of color vertices. 그래서 렌더링 요 픽셀을 각각 이미지를 렌더링 하면 이제 각각의 이미지에서의 색깔이 나올 텐데 그게 가장 비슷하게 하는 T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근데 요 에너지 펑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그것들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 CP라 그래서 각 vertex P의 어떤 색깔을 따로 이렇게 베리어블을 뒀어요. 그래서 그냥 렌더링한 프로젝션을 한 색깔들만 비교해서 에너지 펑션을 만든 게 아니라 따로 이 언노운 베리어블 하나 더 넣어가지고 에너지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한 게 이제 RGB 다 한 게 아니고 그레이스케일로 줄여가지고 스칼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CP는 이제 버텍스 P의 이제 컬러인데 이제 모르는 거죠. 그리고 왜 감마였나? 네, 감마인데 컬러 P 프로젝티드 아이 그래서 P를 어떤 키프레임에 프로젝션을 했을 때 그 지점에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에서 색깔을 고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풀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제 P를 일단 리지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카메라를 0점에다 놓고 이 프로젝션을 해서 프로젝션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한 게 요게 이제 이 항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만들면 결국 이제 이 실제
죄송합니다. 실제 이 버텍스의 색깔로 지정되어 있는 이 베리어블의 색하고 그 이미지에 쐈을 때 그 색하고 그 차이, 요게 이제 제일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요 텀을 둬서 요 에너지 펑션을 최소화하는 거를 풀면은 카메라 포즈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조금 저도 좀 의문이 여기서 좀 들었던 게 색깔로만 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텍스처가 되게 균일하게 뭐 벽돌이 짜자자작 있어요. 그러면은 살짝 이렇게 막 뭐 예를 들어 벽돌이 5픽셀인데 5픽셀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면은 이게 그대로 찾아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이 들긴 했는데 논문에는 이게 따로 설명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는 걸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색깔만 갖고 이 카메라 포즈를 에스티메이션을 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넌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제 가우스 뉴턴 메소드로 이터레이티브하게 푸는데요. 이터레이티브 하니까 제일 처음에 그 베리어블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일단 그 가장 처음 카메라 포즈는 가장 가까운 클로스est 뎁스 카메라에다가 두고 그걸 둔 다음에 그 각 버텍스의 색깔은 모든 키프레임에다가 결국 키프레임의 그 카메라 포즈는 그 TI 제로로 하고 거기다 이제 프로젝션 시켜서 색깔을 구한 다음에 다 이제 에버리지를 구해가지고 그걸로 그 색깔을 정합니다. 요걸 한 다음에 이제 푸는데 요게 이제 m 더하기 6n 베리어블이 있는데 m은 이제 number of vertices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아까 있던 모델에 있는 모든 vertices가 베리어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죠. 그리고 6은 이제 그 카메라 포즈가 이제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이 들어갈 테니까 요거 3개씩 해서 6 그리고 키프레임이 n개이기 때문에 각각마다 이제 카메라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보기 때문에 m 더 6 n개의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가우시안 뉴턴 메소드로 푸는 거를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몇 시간씩 걸려요. 640, 480에 1280, 1024인데 이건 몇 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이건 너무 오래 걸린다 하기 때문에 애들이 내놓은 게 이제 alternating optimization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CP라는 게 CP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그냥 뭐 애초에 모르는 건데 그냥 베리어블로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잡을 때도 요거의 평균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처음에 이걸 한꺼번에 다 풀지 않고 애초에 처음에 이터레이션 방법을 이렇게 두 단계를 나오는데 첫 단계는 CP를 그냥 픽스해요. 그래서 CP는 제일 먼저 그냥 이걸 에버리지를 정해버린 다음에 거기에다 대놓고 요 T만 계속 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M만 빠져나간 이 M개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요 6개를 n개를 다 따로따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각 키프레임마다 에너지 펑션을 키프레임마다 다 따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각 키프레임마다 이제 에너지 펑션이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6개의 베리어블을 갖는 에너지 펑션이 n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요걸 따로따로 풀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좋은 점이 이제 패러렐로 풀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정말 많이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 포즈를 구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그 뭐 이렇게 디포메이션도 돼 있고 뭐 이렇게 좀 그 블러리너스도 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프로젝션을 했다가는 그냥 그 좀 어긋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걸 위해서 non rigid correction이 들어가요. 이걸 아까 말했듯이 구기는 건데 그래서 이 non rigid correction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이미지를 일단 이미지 위에다가 21x17의 레티스 얘들이 더 해요. 뭐 이거는 뭐 레티스를 뭐 레졸루션은 이제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건데 얘들은 21x17 썼대요. 그래서 데포메이션은 그 애초에 정의된 거는 그 레티스에 있는 버텍스 컨트롤 포인트에만 그 데포메이션이 이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만 이제 그 y하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데포메이션이 될 건가의 베리애블이 있고 요걸 이제 전체 이미지에 퍼뜨리는 거는 그냥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풉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데포메이션 F는 이 어떤 U에다가 그 U에 해당하는 그 4개의 점의 디포메이션의 바이리니어 인터페이션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요 세타 뭐 이렇게 식이 복잡한데 결국 이 세타는 그 나머지는 다 0이고 그 U가 해당하는 4개의 점에 뭐 0.2, 0.1 이런 식으로 들어간 그런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베틱스 아니고 하나의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시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포메이션을 non-rigid correction을 하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막 휙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거 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그냥 제곱한 거. 각 모든 항을 제곱한 걸 다 더한 거를 에너지 펑션으로 둬서 너무 큰 값이 나오지 않게 디프팅을 방지하도록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새로 에너지 펑션을 만드는데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색깔을 구할 때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프렉션 하고 그다음에 바로 바일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는데 이제 데포메이션이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데포메이션을 어떻게 되냐면은 요 이제 바일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기 전에 요 사이에다 껴놔요. 그래서 새로운 거는 여기 이제 그 리지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런리지드 커렉션에서 이제 데포메이션을 딱 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잘 맞도록 구기는 그걸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이리니얼 인터프레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식을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에너지 펑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드리프팅을 방지해야 되니까 최종적인 에너지 펑션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게 요거고 요게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요 람다는 0.1로 보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웨이트를 준 거기 때문에 그건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보면은 이제 여기는 아까 m 더하기 6n개짜리 베리어블 짜리 그 식이었는데 요거는 m 더하기 720 곱하기 n개의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 왜 720으로 바뀌었냐면은 27 곱하기 17 하면은 이게 vertex수고 거기다 이제 x축 y축이니까 곱하기 2에서 거기다 아까 말한 그 트랜스레이션이랑 루치네이션을 더하면은 72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그 아까 가우스 뉴턴 방법 그러니까 얼터네이티브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n개의 720개 베리어블을 갖는 에너지 펑션을 패러럴하게 푸는 거로 이제 변화를 시켜서 이제 얘들이 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카메라 포즈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살짝 구겨서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이제 모든 이미지의 어떤 한 점이 한 메시의 한 점으로 향하게끔 하는 그런 구김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리절트를 알려드리면은 일단 퍼포먼스를 알려드리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얼터네이팅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가우스 뉴턴을 쓰면은 하나의 이터레이션당 18초, 26초, 40초 이렇게 걸려요. 근데 얘네들이 200개의 이터레이션 막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리는데 요거를 이제 얼터네이팅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패러럴하게 돌리니까 18.3초가 걸리던 게 0.6초, 뭐 40초 걸리던 게 1초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에러 자체는 되게 비슷하게 나온다. 오히려 더 줄는 경우도 있고. 이건 이제 컬러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디퍼런스를 한 건데. 그리고 이건 이제 각 옵티마이션 단계,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넌 리지드도 하고 카메라 그 커렉션도 하는데 요걸 하나씩 빼가지고 애들이 해봤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그 컴퍼라 포즈만 하면은 요 정도 에러가 나오고 넌 리지드만 하면 요 정도 에러가 나오고 이제 컴플릿 둘 다 하면은 요 정도 에러가 나온다. 그래서 카메라 포즈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이제 그래서 얘네가 아까 제가 의문을 가졌듯이 이걸 색깔로 할 수가 있냐. 예전에 이제 희철형 논문 제가 도와줬는데 그때도 막 색깔 갖고 이걸 에너지 펑션을 만들어서 해봤는데 색깔이라는 것 자체가 위치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스칼라양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런 거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색깔만 갖고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예전 걸 생각나고 그랬는데 어쨌든 색깔만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넌 리지드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볼륨메트릭 브랜딩하고 이제 차이를 알리는 볼륨메트릭 브랜딩은 말 그대로 그냥 쏜 거예요. 그 카메라 포즈 구하고 이거 이제 다 쏜 게 아니고 얘들이 뽑은 그 블러리하지 않은 이미지들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이제 쏜 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글씨 같은 것도 거의 보일 수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오고 이것만 보여드리면 좀 그런 것 같아서 논문에 있는 걸로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테이블은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옵티메이션 안 한 거, 카메라 포즈만 한 거, 논 유지 커렉션만 한 거, 이제 둘 다 한 거 이렇게 해서 4개 테이블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이제 위치가 살짝 안 맞고 아까 말했듯이 옵티컬 그런 데포메이션도 안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블러리하게 나와요. 조금씩 이렇게 틀어지니까. 카메라 커렉션만 해도 이제 상당히 잘 나오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데포메이션만 한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구긴 거예요. 그냥 이미지만 구겨가지고 카메라 포즈는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뎁스 있는 거 막 갖다 쓰고 막 그래서 한 건데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좀 틀어지는 것도 나오고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까지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더 이렇게 대단한 거를 보시려면 요게 이제 좀 보니까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나무 밑둥에 있는 이 씨앗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다 풀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엄청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봤던 이 키보드도 대충 이제 글씨가 뭔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나온 거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스페큘러 이미지 이제 이런 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솔직히 그냥 갖다 쏘면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대로 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개를 보고 그 중에서 이제 모든 이미지에서 있는 거를 이제 고려해서 이제 그 색깔을 입히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다 그 고려가 다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짝반짝 거리는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원래 색깔이 되게 컨스트럭션이 잘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노이즈에 대한 것도 한번 얘네들이 해봤나 봐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제 요게 이제 그 분포 그 가우시안 에러를 얘네들이 줬어요. 그 XY 방향으로 아니다. XYZ 방향 그리고 로테이션에도 그 분포로 해서 가우시안 에러를 줬는데 가우시안 분포로 에러를 줬는데 이제 분포를 0.005로 줬는데 이 정도로 나왔고 이걸 좀 심하게 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구겨지긴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맨 처음에 잡는 그 뎁스 카메라를 잡는 T0, TI 제로에 에러를 이렇게 줬더니 잘 못 잡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나오지만 그 뒤쪽은 그래도 상당히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잘하는구나 볼 수 있어요. 네.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얘는 메쉬로 전환을 해요. 이어서 메쉬 전환한 다음에 복사열 자체는 되게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뭐 다시 아까 했듯이 다 서브 디비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서브 디비전 한 거에다가 아까 구했던 그 디포메이션 한 거를 구긴 이미지를 구한 카메라 위치에서 다시 리프레렉션 해가지고 모든 카메라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하나의 색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그래도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그거 이제 좀 평균을 내가지고. 근데 이거 평균을 낼 때도 이거 설명 안 드렸는데 이거 평균을 낼 때도 그냥 무조건 써가지고 다 그냥 웨이트드 다 똑같게 평균을 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면이 이런데 내가 여기서 봤다 이러면 좀 정확하게 안 나올 테니까 이런 것도 고려하고 그래서 노멀 방향하고 내가 보는 방향 이것도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뭐였더라? 하나 더 고려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그냥 마냥 평균을 내는 게 아니고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내서 그 부분의 색깔을 뽑게. 네, 다시. 풀스에서 이제 메시가 다 나오니까 그거는 노멀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그 오브젝트의 그 모델 구하는 데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이미 존재하는 3차 모델에다가 이제 카메라 포즈를 잘 구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좀 죽인 다음에 이제 구하. 그래서 처음에 앱젝트를 보면은 색깔을 어떻게 입힐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 구한 거는 카메라 포즈를 좀 더 정확하게 구하는 거고. 아? 6페이지요? 6. 요거? 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은 여기 카메라 포즈하고 여기 카메라 포즈하고 다르잖아요. 탭사가 같이 움직여요. 네.
다르죠. 셔터의 속도가 같으면은 왜 정확한 시간에 팍 찍었으면은 같을 텐데 여기서 찍고 살짝 움직여서 찍었으면은 그게 항상 다르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카메라 포즈가 이제 뎁스 카메라에 대한 카메라 포즈가 아니고 모델에 대한 카메라 포즈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르죠. 기존 논문 RGB 안 쓰고 뎁스만 갖고 복사를 짜자자자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논문을 안 읽어본 사람이 보기에는 PP가 너무 어려워서 어려워요. 사실 뭐 아까 논문 슬쩍 보니까 되게 텍스트 위주의 논문인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메소드 설명하면서 필요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텍스트가 거의 빽빽하게 내장으로 막 말로만 설명하니까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서 학교할 때좀 그런 걸좀 감안해서 난이도를 낮추든지 아니면 좀 쉽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경우로 설명을 하든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촘촘한데 그러니까 복셀이 좀 큼직큼직하니까 그 여기서 서브 디바이드를 합니다. 이 최초 지메트를. 그래서 삼각형을 다시 이렇게 나눠서 버텍스가 더 많아지게. 그, 그 포인트 숫자 보시면 뭐 이 정도로. 네, 이상입니다.